자, 반갑습니다. 이쪽 저쪽 핫반인데 너 어째 더 썰렁하냐? 그 제가 아까 잠깐 여기 저기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빠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수업 빠지고 자기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 특히 여기 학원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거 나중에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은 듣고 남는 시간에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수업까지 빠지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능률이 전혀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 어쨌든 원래 이제 이게 휴일날은 특히 중개사법은 많이 빠지는 형태라서 얼마 안 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요약집은 108페이지 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교재는 175페이지 펴세요. 저번 주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부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저는 요번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요번에 10문제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제가 정확히 맞췄어요. 작년에 제가 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8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작년에 8문제 나왔어요. 재작년에 7문제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7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8문제. 그래서 올해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트가 점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난이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8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8문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줄어들면서 이 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힘들어도 일단은 자, 요약집을 계속 보세요. 문제 풀지 말고, 문제는 여기서 풀면 되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는데 자꾸 문제만 풀면 안 돼요. 능력 안 올라갑니다. 능력 안 올라가요. 얘가 요약집을 자, 부동산 거래신고법만, 중개사법은 조금 아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만 한 번 더 보세요. 더 읽어보세요.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통째로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어느 정도는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문제 나오는 비중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오늘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나왔고 부동산 거래신고법하고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총 8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1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부분. 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요 일명 뭐라 그랬어요? 전월세 신고 부분이었죠?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신고 의무가 있다? 자, 108페이지 요약집. 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의무예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의무가 있다. 개업공개서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개업공개서는 의무가 없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이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되는 부분이면 모두 대상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 어떻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있는 주택임대차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 일단 신고를 하는데, 자, 근데
대통령령 전 금액이 돼서 자 이제 금액 나와요. 보증금 얼마? 6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또 월차면 얼마? 30만 원 초과. 자 이것 또는 저거예요. 6천만 원을 초과하든지 월세가 얼마 초과하든지 30만 원 초과하든지 이것 또는 저거 둘 중에 하나면 일단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 강의할 때 이런 거 또 강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원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월세 내는데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45만 원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을 거예요 아마. 왜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올라가요? 자 지금 30만 원을 뭐 하면 초과하면 뭐 대상이 되죠?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까지는 어떻게 돼요? 30만 원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얼마에 맞춰놓고 30만 원 줘. 나머지는 다 관리비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관리비가 뭐 40만 원, 45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 요 금액 좀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6천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상 초과는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약처일로부터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처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시군구 즉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일반이 국가등인 경우는 국가등이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만 갱신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신고 지역. 자, 임대차 신고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군구. 자, 여기에서 시, 군, 구 이렇게 되는데 자, 군만 기억하면 돼요. 시나 구는 다 신고 대상이 되고 구는 어디에 군이다. 광역시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기도. 그래서 광역시와 경기도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자, 시, 뭐 당연히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주시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나주시 대상에 있죠, 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장성군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 일정 다 돼요. 뭐 목포시, 나주시 다 됩니다. 근데 구는 어느 지역 군만 광역시와 경기도. 자, 여러분들이 광역시에 포함된 군이 있죠. 광주에는 없는 걸 없고 저쪽에 대전에도 없네요. 자, 인천에는 강화군, 옹진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구에는 달성군 있고요. 그 다음 울산에는 울주군, 부산에는 기장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군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경기도 군도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신고 대상 아니다. 이제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신고 의무 며칠 이내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며칠 이내 30일. 이거 신고 안 하면요 1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 뭐 하면 거짓 신고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자, 변경 해제 신고. 자, 변경되었거나 그러면 또 해제가 됐을 때 기간이 변경된 것만 하는 건 빠지고요. 자, 보증금 차임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자, 며칠 이내 신고한다? 30일 이내 신고한다. 이것도 신고 안 했거나 거짓 신고하면 이것도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조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변경신고 해제신고는 의무예요. 변경신고 해제신고는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정정신청이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신청할 수 있다. 이 정정신청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신청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의제 부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밑에 신고 등 의제. 자, 일단 이 신고를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 하면 임차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의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임차인도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만약에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자,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계약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자, 일단 계약서를 갖다가 또 직접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입신고를 했을 때도 이때는 계약서를 첨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 사업자, 공공임대, 민간임대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자, 임대차도 뭘로 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이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할 것은, 자, 신고 대상 주택, 그 다음에 금액 얼마죠? 6천하고 30초가, 그 다음에 지역, 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자, 개업공개사 갑이 A도 B씨 소재 X주택에 관한 을과 병간의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일부이다. 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문제네요. 자, 한번 보세요. 보증 얼마 초과해요? 6천. 월참 얼마 초과해요? 30.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계약체를 당사자는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쉽죠? 6천, 30, 30. 알면 다 쉬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은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옥은 3천만 원에 40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 이죠. 일단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고, 보증금은 그렇지만 월세가 얼마예요? 예, 30만 원 초과됐죠. 이게 신고 대상. 전라남도 무포시 소재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 이죠. 자, 목포시 시죠. 시니까. 그 다음에 월세는 아니지만 보증금에서 초과됐죠. 자, 그러면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보증 8천 원에 월세 50만 원. 군지역이죠. 광역시하고 경기도 빼놓고 나머지죠. 네, 해당 없고,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 6,500만 원 월세 30만 원. 6,500만 원이니까 6천 초과죠. 신고 대상이죠. 경기도 지역의 군지역은. 양평이 좀 유명한 동네죠. 요즘 뉴스 나오는 동네입니다. 왜 뉴스 나오는지는 아시죠? 방송을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왜 양평군이 지금 유명한 동네가 되는지 지금.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 6천만 원 월세 50만 원. 시죠. 시고 6천만 원은 대상 아니지만 50만 원은 대상이 되는 거죠.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로부터 며칠이네요? 30일이네. 누가 하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다를 얘기하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차 계약 변경 또는 해제 신고는 임상이다. 변경 신고하고 해제 신고는 며칠이네? 30일이나.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하야한다. 의무입니다. 요거 위반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죠. 자, 이제 2번이 틀렸고 3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지자체의 경우, 자, 국가 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국가 등이라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후에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고, 그
그 다음에 그 사무 일부를 어디다가요?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네요. 1번에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에 한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까지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상대방이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국가등이라면 누가? 국가등. 그다음에 3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 신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번이 일단 맞습니다. 자, 그 단독 신고 절차는 저번 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의 단독 신고 절차와 거의 똑같습니다. 뭘 들어가요? 사유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들어간다는 거 내용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필증을 지체 없이 변경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 줘야 돼요? 예, 일단 며칠 변경되면요 30일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변경이 되면 또 해제되면 변경된 날 해제된 날부터 며칠? 네, 30일.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쭉 다 넘어가도 되고요. 8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8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기억에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없다. 자, 니은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예. 거꾸로 됐어요. 예,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 풀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봅니까? 거꾸로 됐죠. 자, 뭐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예외 규정 중에 하나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신고를 한 것을 본다. 이때는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러면 신고 대상이라면 공무원이 계약서 갖고 오세요라고 해요. 전입신고 그 신고 대상이라면 딱 봐서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전입신고서만 제출하죠. 그러면 이때 계약서 갖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자, 거꾸로 됐습니다. 자, 이것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 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될 수 있다.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 되죠. 자, 거짓 신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이 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 즉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세 가지.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실거래가 거짓 신고. 그냥 들으세요.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실거래가 거짓 신고. 그다음에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요 세 가지. 그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거짓 신고했을 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부분 허가 부정허가 받았을 때. 그다음에 목적도를 이용하셨을 때. 요게 대상이에요. 자, 조금 이따 다시 볼 거니까. 자, 그다음에 리얼에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전자로 할 수 있다. 자,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만약에 힘들면 나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라고 모르면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하러 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질문 좀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질문을 못 하신 이유.
질문하러가 오면 쪽팔린다 그랬죠? 왜? 예, 그냥 쪽팔릴 거 없어요. 어차피 뭐 저라고 뭐 태어나서부터 이거 알면서 태어난 거 아니죠? 누구든지 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약집 110페이지 보세요. 자, 요약집 110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 부분 보죠. 자, 일단 외국인 등 하면 뭘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자, 저번주에 용어장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 외국인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얼마 이상의 외국인 2분의 1,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의 외국인일 때, 그 다음에 또 국제연합, 국제기구들, 정부 간, 준정부 간, 비정부 간 기구들, 외국인들이 해당된다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대. 부동산 등은 뭐예요? 부동산 등 하면 토지, 건물, 하나 또 여기 부동산이고 등 하면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같이 기억해야죠. 분양권, 입주권. 자, 요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안 들어간다고 저번주에 꽤 강조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 이걸 취득했을 때, 자, 계약에 의한 취득, 계약으로 인한 취득은 계약이 뭐예요? 자, 매매도 계약이죠. 교환도 계약이죠. 증여도 계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약처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부분 있죠. 자, 계약이 매매라면, 매매 계약이라면 신고가 두 가지가 걸려요. 매매 계약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취득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이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외국인 취득 신고가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라고 했었죠. 자, 60일이라는 거, 30일이라는 거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계약 외의원인, 계약 외의원은 뭐예요? 상속, 경매, 판결, 화묘권 행사. 그 다음에 또 합병, 건축물의 신축, 주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계약 외의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언제부터요?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신고한청에 신고가 이전된다 라고 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경매는 취득 언제예요? 경매는 취득일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보유 신고. 자, 계속보유 신고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 계속보유 신고라고 그랬죠. 요거는 언제부터예요? 변경일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6개월. 신고한다. 신고한청에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신고 세 가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이제 허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 자는 어떤 특정 지역이 네 가지였죠. 군사, 그 다음에 또 문화, 그리고 생태, 그리고 야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기준및 군사시설 보고요. 문화재 보물 보고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까지는 자, 네 가지가 허가구역이다. 이제 이 허가구역에서 계약 체결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라고 했었고요. 자,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무효고 형벌 2-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취득허가 받지 않고요. 취득허가 받았다면 토지거래 받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신고 또는 신청 후의 절차 한번 보죠. 일단은 거의 전자문서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 이때 서류 첨부가 곤란하다면 요거를 우편이나 모사전송, 팩스죠.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서 뭐 한다? 일단 따로 제출하라. 요거는 며칠 이내라고 그랬어요? 예, 14일. 제가 이 이유를 얘기했을걸요? 왜 14일이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자, 여기 아까 잠깐 언급 안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요? 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죠. 그러니까 서류가 며칠까지 안쪽엔 도착해줘야 돼요. 이 15일 안쪽엔 도착이 대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작성 및 제출. 자, 대행할 수 있는데 뭐를 대행할 수 있다?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작성과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를 대행할 수 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것만 대행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까지 대행할 수 있다? 작성. 왜 작성까지 대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니까. 예. 한글 모르죠? 예. 그래서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고, 근데 취득신고 관리. 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특별자치장은 직접 국장에게, 그 다음에 신고 내용 및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에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도 있었어요.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가성비가 아주 높다. 매년 한 번씩 나온다. 내용은 적은데 매년 한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좀 꼼꼼하게 한번 봐놔라 그랬습니다. 자, 180페이지에 2번 문제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외국인의 신고 허가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을 의한 취득 신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경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용되죠. 이게 계약 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이 국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처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지금 취득에 대한 신고죠. 임대차는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다. 이게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여지가 없다. 저당권, 전세권, 각종 권리죠. 임대차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 아니다. 3번이 맞네요. 4번에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에 의하여 취득한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죠. 신축, 주축, 개축, 재축 이것도 계약 외의 원인. 일단 당연히 신고를 하는데, 자, 이거는 계약 외의 원인이죠.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이 아니고 6개월. 자, 계약 외의 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는 6개월이죠. 계약은 60일이고. 자, 그러면 5번에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매매 계약치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제외된다 그랬죠.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자, 개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령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외국인이 국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 매매지요. 매매니까 뭐 해줘야 돼요? 취득신고가 아닌 거래신고를 해줘야죠. 거래신고니까 60일이 아니고 며칠? 30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30일인지. 그러니까 취득신고가 아닌 뭘 해줘야 된다? 거래신고를 해줘야 된다. 매매니까. 그럼 거래신고 해야 되니까 60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30일.